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우주홍지음 에스더 옮김 리드리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를 위한 성장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가짜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아와 거짓 자아를 구분하여 자신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이를 통해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영웅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각과 행동에는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동이 많고 폭이 넓을수록 빈틈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어떤 활동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빈틈이 없습니다. 활동 자체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에게 빈틈이 없음을 자랑하며 완벽하다고 느낍니다. 활동이나 행동, 도전 등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큰일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면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법도 깨닫게 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계속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공격적인 삶은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펼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객체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서로 부딪혀야 보이는데요. 넘어지고 다쳐봐야 치료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잡을 방법을 찾고 실수하면 다른 방향을 창조하거나 쟁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력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자아를 억누른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아 표출의 강도를 조절하며 상대와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에너지는 이미 충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단숨에 완벽하게 해치우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뭔가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회방꾼의 종류도 다양해서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적 압박이나 급한 일, 음악이나 스마트 기기일 때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좌절합니다. 자기애와 통제감에 도전받기 때문에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벽에 가로막힌 느낌입니다. 에너지가 끊긴다는 것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요. 그만큼 내적 에너지가 소멸되며 자기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죽음의 공포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면한 큰일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지만 의외로 작은 일 앞에서는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핑계를 찾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막함을 쏟아내는데요. 그렇게 불안할 때 좌절이 엄습합니다. 자신의 소원은 뭉개지고 에너지가 고갈돼 이제는 의미 없는 삶이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강이나 하천의 흐름을 살펴보면
물살의 흐름을 돌이나 모래, 풀이나 바위 등의 여러 요소가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물은 이를 돌파하고 큰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도 물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내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장애물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하지 말고 더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소하고 귀찮은 일과가 모여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듯이 아주 작은 일을 거치며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열정을 발산하며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철학이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가 자기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성숙한 방법은 그 일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를 감당해야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걸 거부하면 누군가에게 당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편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자살 충동까지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세계의 가해자가 초래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분출되는 나의 에너지가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흐르는 자기 에너지를 느껴보고 그 흐름을 타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무시당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외부에 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논리 정연하게 감정의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그러면 안 돼. 넌 왜 그렇게만 생각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노는 부정적인 에너지이지만 꼭 존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분명 타인에게 충격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을 돕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은 긴장을 형성하지만 서로를 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해소되면 유대의 강도는 세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것과 감정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사랑과 분노를 거부하지 말고 이를 진실하게 표현하며 더 나은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받아들일 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완성해 갈 때 만족이 따릅니다.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현실적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일을 상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상상은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위안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상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데 이때 상상의 힘은 창조력으로 전환되어 현실로 발현됩니다. 상상력이 발휘하는 효과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알아둘 것은 허망한 꿈은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상상에 그칠 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허무함만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상 속 모습을 현실의 나에게 강요한다면 편집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아기 시절부터 실망이나 절망 상태에서 상상으로 위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단으로 상상이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상은 위안이나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은 불필요한 새장과 같습니다. 그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현실에 근거한 상상만이 삶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상상이라면 상상만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언젠간 하겠다고 제쳐두어서도 안 됩니다. 상상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 같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중요한 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내려놓고 몸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면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왜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그 답이 또 새로운 문제를 부르면 다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데요. 생각으로 생각에 답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의 틈이 생겨 내면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약하고 부족한 자기 존재가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 두려워 또다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방어 기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중대한 일이라도 침착하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밥 먹고 잠자고 놀면서 즐깁니다. 고민이 자신의 일상 중 일부만 차지하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온통 그 일로 가득 차 다른 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사람은 중대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온갖 생각으로 멘탈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적절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중대한 일에 침몰당하거나 장악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심리적 압박에도 매일 30분 정도는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쉬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고 문제나 고민도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여유가 깃듭니다.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거나 자유롭고 분리된 시간을 가져야 지혜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획을 세워 일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언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나 습관이 없다면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일만 염려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에 적절한 시간을 안배하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일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효율이 올라갑니다. 더불어 활용할 시간도 많아지는데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포상으로 받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상쾌해집니다. 사고와 감정이 하나라는 의미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면은 씻어내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잠에서 깼을 때 여전히 피곤하다면 육체적 휴식을 취했지만 몸의 피로가 아닌 마음의 피로가 쌓인 것입니다. 마음의 피로는 생각의 잔여물로 남겨 끊임없이 사고하게 만듭니다. 당장 그 작용을 멈춰야 숙면할 수 있습니다. 숙면의 방해물들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소멸하지 않으니 나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걱정이나 우려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일은 여기서 끝내자,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숙면해야만 몸의 의식적 활동과 사고의 활동이 멈추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오랜 기간 생각했지만 별다른 결과물이 없다면 단호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가 뒤엉킨 일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활력이 시원하게 표출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고 싶은 일이라면 현실에서 추구하고 관계에서 체험하자. 둘째, 하고 싶지 않다면 과감하게 끝내자. 셋째, 어떻게 하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선택을 미루지 마라. 넷째, 저효율적이면서 필요 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개인의 생활 습관에는 순환 체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체계대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 수준에 따라 에너지를 수용할 능력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지향하면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즐거운 근심으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불태우면 자신만의 에너지 효율이 발휘됩니다. 감정의 파도를 즐기는 자아가 이깁니다. 무엇을 하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면 적당히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 조건이 좋은 사람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과 잘 맞을지 정확하게 타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부나 일할 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방면에 뛰어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전능한 자기애에 지배당합니다. 신의 경지에 오르길 원하는 것인데요. 적당함을 아는 사람은 명확한 자아로 진정한 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분석할 때 주관이 뚜렷한 사람, 목표나 이상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기에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이나 성공 과정 중에는 시련과 좌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은 그들에게 무릎 꿇는 것을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아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자기 확신으로 자아를 지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공생과 혼돈에서 나를 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만드는 일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최고를 원한다면 아직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를 찾아야 비로소 나에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고 사소한 소망 하나를 품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실현한 뒤 조금 더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을 인정해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꿈을 키우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